1번. 진정한 공허, 아무것도 없는 세계. 우주 밖에 뭐가 있냐고 물으면 가장 무서운 대답 중 하나가 바로 이거야.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없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냥 텅 빈 공간이 아니라 공간 자체도 없고 시간도 없고 물리 법칙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 상태야. 완전한 무. 물리학자들은 이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 왜냐면 양자역학에 따르면 진공 상태에서도 입자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에너지가 요동치거든. 우주의 진공도 사실은 완전히 비어 있지 않아. 그런데 만약 우리 우주 너머에 양자역학의 법칙조차 통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그 어떤 법칙도, 그 어떤 구조도, 심지어 없음을 정의할 틀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게 진정한 공허야. 많은 과학자들이 이 개념 자체가 인간의 언어와 사고로는 표현조차 불가능하다고 해. 그게 더 무섭지 않아? 2번. 무한한 거품 목욕. 이번엔 조금 다른 공포야. 우주 밖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게 있다는 이론이거든. 바로 영원한 인플레이션 이론이야. 우리 우주가 탄생할 때 엄청난 속도로 팽창했잖아. 그런데 그 팽창이 우리 우주에서만 멈추고 다른 곳에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야. 그 팽창 과정에서 거품처럼 터져 나오는 공간들이 생기고 그게 각각 하나의 새로운 우주가 된다는 거지. 1983년에 물리학자 폴 스타인하트가 처음 제시하고 알렉산더 빌렌킨이 발전시킨 이론이야. 우리 우주는 그 수없이 많은 거품 중 하나에 불과한 거야. 더 무서운 건 각각의 거품, 우주마다 물리 법칙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야. 중력이 반대로 작용하는 우주, 빛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우주, 혹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규칙이 지배하는 우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도 없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야. 우린 그냥 운 좋게 생명이 살 수 있는 거품 안에 있는 것뿐일지도 몰라. 3번. 태초의 현실. 자, 이번엔 시간의 문제야. 우리는 빅뱅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배웠잖아. 근데 과학자들 사이에서 점점 커지는 질문이 있어.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는 거야. 스티븐 호킹은 시간 자체가 우주와 함께 탄생했기 때문에 이전이라는 개념이 의미 없다고 했어. 그런데 루프 양자 중력 이론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 우주는 사실 이전에 존재하던 우주가 중력으로 수축하다가 최대 밀도에 도달하고 그 반동으로 다시 팽창한 거라는 거야. 이른바 빅 바운스 이론이지. 그렇다면 우리 우주 밖, 아니 우리 우주 이전에는 또 다른 현실이 있었다는 뜻이 돼. 하틀과 호킹의 제안처럼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는 구조일 수 있어. 그 태초의 현실이 지금도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우주는 그저 무한한 순환의 한 장면에 불과한 거야.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는데 그 전체를 감싸는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개념. 솔직히 머리가 좀 어지럽지 않아? 4번. 어머니 우주. 우리 우주가 그냥 혼자 뚝딱 생겨난 게 아닐 수도 있어. 물리학자 리 스몰린이 제안한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마치 생명체처럼 번식을 한대. 어떻게냐고? 바로 블랙홀을 통해서야. 블랙홀 안에서는 밀도가 무한대로 압축되잖아. 스몰린은 그 극단적인 환경이 새로운 빅뱅을 일으키고 그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우주가 탄생할 수 있다고 봤어. 그러니까 우리 우주도 어쩌면 어느 어머니 우주의 블랙홀에서 태어난 자식 우주일 수 있다는 거야. 더 나아가 우리 우주 안에 있는 수많은 블랙홀에서도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우주들이 태어나고 있을지도 모르지. 스몰리는 이 과정이 자연 선택과 비슷하다고 했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리 법칙을 가진 우주가 더 많은 블랙홀을 만들고 더 많은 자식 우주를 낳는다는 거야. 우주가 진화한다는 개념이야. 우리 우주 바깥에 어머니 우주가 있고 그 위에 또 할머니 우주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어때? 소번, 브레인 충돌, 끈 이론이라고 들어봤어? 우주의 모든 것이 아주 작은 끈의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인데 거기서 파생된 개념 중에 정말 소름 돋는 게 있어. 우리 우주가 사실 거대한 막, 즉 브레인 위에 존재한다는 거야. 3차원의 막이 더 높은 차원의 공간 안에 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공간 안에는 우리 것 말고도 다른 브레인들이 있어. 2001년에 저스틴 쿠리, 폴 스타인하트, 닐 트록 등의 물리학자들이 제안한
에크파이로틱 우주 이론에 따르면 빅뱅은 사실 두 개의 브레인이 충돌하면서 생긴 엄청난 에너지의 결과라는 거야. 충돌로 불이 붙었다는 뜻에서 고대 그리스어로 이름을 붙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우주 바로 옆 5차원 공간에는 또 다른 브레인 우주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을지도 몰라. 빛도 물질도 그 차원을 건너지 못하지만 중력은 가능하대.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중력의 일부가 사실 옆 우주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야. 너무 무서운 이야기 아니야? 6번, 서버 농장. 이제부터는 좀 다른 방향의 공포야. 2003년에 철학자 닉 보스트롬이 논문 하나를 발표했어. 내용이 충격적이었는데 우리 우주 전체가 어떤 문명이 만든 컴퓨터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는 거야. 논리는 이래. 만약 어떤 문명이 충분히 발전하면 의식을 가진 존재들을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런 시뮬레이션을 엄청나게 많이 돌릴 수 있겠지. 그렇다면 진짜 현실에 사는 존재보다 시뮬레이션 속에 사는 존재의 수가 훨씬 많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있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지.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서버, 즉 우리 우주를 구동하는 컴퓨터 같은 존재는 우리 우주 밖에 있겠지. 우리 우주 바깥에 거대한 서버 농장이 있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움직임, 별의 탄생까지 전부 연산 결과라는 거야. 무서운 건 그 시뮬레이션이 언제든지 꺼질 수 있다는 거야. 전원이 나가면 우리 우주는 그냥 사라지는 거지. 놀번, 아버지 차원. 이번엔 차원 이야기야. 우리는 3차원 공간에서 살잖아. 가로, 세로, 높이. 거기에 시간까지 포함하면 4차원이라고도 하지. 그런데 끈 이론에 따르면 실제 우주는 최소 10차원, 마이론에 따르면 11차원이 필요하대. 나머지 차원들은 어디 있냐고? 너무 작게 말려 있어서 우리가 감지를 못하는 거라고 해. 그러면 우리 우주는 사실 훨씬 더 큰 고차원 공간, 즉 벌크 안에 존재하는 낮은 차원의 막에 불과한 거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그 막 위에 새겨진 현상들이고 진짜 더 큰 세계는 우리가 절대 볼 수 없는 차원들 속에 있는 거지. 1995년에 에드워드 위튼이 미론을 제안하면서 이 개념이 더 구체화됐어. 그 아버지 차원, 11차원의 공간에는 어쩌면 우리 우주 같은 막들이 수도 없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몰라. 우리는 그 존재를 아예 인식할 수조차 없는데 그쪽에서는 우리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등골이 오싹하지 않아? 1번, 관측자 문명. 양자역학에서 정말 이상한 게 있어. 관측하지 않으면 입자는 여러 상태에 동시에 존재하다가 관측 순간에 비로소 하나의 상태로 정해진다는 거야. 물리학자 존 아치볼드 휠러는 이 개념을 우주 전체로 확장했어. 우주가 존재하려면 관측자가 필요하다는 거야. 관측 없이는 현실도 없다는 논리지. 그렇다면 우리 우주를 관측하는 존재는 누구냐는 질문이 생겨. 천문학자 아비로브는 충분히 발전한 문명이라면 이론적으로 우주를 실험실에서 창조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우주를 만들고 바깥에서 관측하고 있는 문명이 있다는 뜻이야. 그들의 관측 행위 자체가 우리 우주의 현실을 결정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현실이 사실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 문명이 더 이상 우리를 관측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과학과 철학에서 아직 완전히 답을 못 찾은 질문이야. 이 이론, 잠이 안 올 것 같지 않아? 9번, 꿈을 꾸는 존재. 이번 이론은 철학과 과학의 경계에 있어. 우주 심리론 또는 범심론이라고 불리는 관점인데 의식이 물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의식이 근본적인 것이고 물질이 오히려 그 결과라는 이야기야. 철학자들과 일부 물리학자들이 진지하게 논의하는 개념이야. 로버트 란자 같은 과학자는 바이오센트리즘 이론을 통해 우주 자체가 의식을 가진 존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이런 질문이 생겨. 우주 전체가 어떤 거대한 의식적 존재의 꿈 같은 것이라면 우리 우주 밖에 엄청나게 큰 어떤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꾸는 꿈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라는 거야. 별의 탄생, 생명의 진화, 우리의 기억과 감정까지 전부 그 존재의 무의식 속 이야기라는 거지.
의식이 시공간 너머에 존재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어. 만약 그 존재가 잠에서 깨어나면, 아니면 더 나쁜 경우 그 존재가 죽는다면, 우리 우주는 그냥 사라지는 꿈처럼 끝나버리는 거야. 10번, 재귀적 코스모스, 마지막 이론이야. 그리고 어쩌면 가장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 프랙탈 우주 이론이라고 해. 프랙탈이 뭐냐면 아무리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패턴이야. 예를 들어 눈송이나 해안선처럼. 이 이론에서는 우주 전체가 그런 구조라고 봐. 우리가 보는 별, 은하단의 분포가 프랙탈 패턴과 유사하다는 거지. 그런데 더 나아가면 이런 이야기가 돼. 우리 우주 안의 전자 같은 아주 작은 입자들이 사실은 그 안에 또 다른 우주 전체를 품고 있고, 거꾸로 우리 우주는 훨씬 거대한 어떤 구조의 아주 작은 입자에 불과하다는 거야. 칼 세이건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표현한 적이 있어. 그 위에 또 우주, 그 안에 또 우주, 무한히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우리 우주는 그냥 계층의 한 점일 뿐이라는 거야. 우주 밖에 뭐가 있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결국 우리 우주와 똑같이 생긴 더 큰 우주라는 거야. 무한히. 이 10가지 이론 중에 어떤 게 제일 무서웠어?